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은 돼서 우리의 소원은 돼서 꿈에도 소원은 실패했습니다. 모르고 간 우리 박재동 문들은 나만의 출탄 같은 방공망에 걸려 덜어는 죽고 덜어는 잡혔습니다. 무엇이 어떻다는 게냐? 나만이 잘 사는 게 배가 아프단 말이다. 안 되겠다. 자, 제3땅굴 현장으로 간다. 날 따라라, 여우 부대장. 예, 수령동지. 반갑습니다. 다시 하나를 미래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이 목소리만 듣고서는 기억하실 분들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 애니메이션 거장 김청기 감독이 1978년에 만든 또리장군 제3땅굴편 대사 일부였습니다. 극장에 어린이들이 모여 앉아 저 애니메이션을 주먹에 손을 땀을 쥐고 봤던 영화였는데요.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남과 북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쩌면 만화 같은 세상, 만화 같은 이야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남과 북이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뽀로로를 만든 북한에서 온 만화가 최성국님,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결의말 뉴스는 조금 길게 북한 방송국 이야기, 북한 방송국 취업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남북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YTN 라디오입니다. 남남 북녀 남앵커 북 아나운서 결의말 뉴스. 같은 듯 결국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결의말 뉴스 주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원 이러니까요. 저희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방송부 있거든요. 동아리, 네. 클럽 활동. 거기에서 이제 방송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프로페셔널이에요. 남과 북의 방송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프로페셔널인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실은 좀 이 방송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나운서죠. 네. 네, 방송원 주영 씨 북에서는 방송원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나운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나운서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아나운서 출신 연예인들도 많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경쟁률이 1000대1 뭐 이런 건 예사예요. 북한에서도 방송원이 되고 싶어서 인기가 아주 많은 편인가요? 네, 방송원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는 최고의 선망의 직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어렵죠. 이를테면 저희는 무슨 고시라는 이름도 붙여요. 고시가 사실 그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고등고시 네. 공부가 어렵잖아요. 네. 그거에 비유해서 뭐 언론고시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여서 뭐 네. 아나운서 PD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PD 이렇게 되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어렵나요? 한국과 시스템이 같은 듯 다릅니다. 네. 한국에 와서 아나운서들의 언론고시 말씀하신 언론고시를 저도 쳐보려고 했는데요. 포기했습니다. 왜요? 이 정도 실력을 가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시험을 칠 수가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아나운서들이 엄청 수준이 높은 걸로 저 나름대로 네. 잠정 판단했습니다. 주영 씨도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남북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아나운서 방송원은 북한 표현이고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통 북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 방송원이 되기 위해서 뭐 꼭 아나운서가 아니라 PD도 마찬가지고요. 뭐 관련 전공을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원래는 들어가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뭐 어문학부라든가 방송학과 네네. 이런 학과들을 가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네. 김일성대라든가 아, 그렇군요. 영국 영화대학에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워낙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자리가 잘 나지 않는 자리다 보니 거의 낙하산입니다. 아. 물론 낙하산이라고 그냥 앉혀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다 있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화술 기량입니다. 그 화술 기량 기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빠가 김정은이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힘듭니다. 아빠가 김정인데 굳이 방송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얼마 전에 드라마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제 기상캐스터 하시는 분들도 아나운서로 이제 직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소재의 드라마였었거든요. 뉴스를 속보로 딱 전하게 하면서 뭐 뱀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순발력 있는지를 테스트한 시험이 있는데 북한의 아나운서 선발 시험 아까 뭐 화술 기량 얘기하셨는데 궁금해요. 어떤 시험을 치는지. 일단은 화술 기량입니다. 노동신문을 원고로 해서 네. 일단은 다양한 소재의 원고를 읽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일단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읽기가 중요하네요, 기본. 왜냐하면 일단 추천 자체가 뭐 성분이라던가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은 무조건 통과된 상황에서 그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널 시험에 들어간다는 건 네. 일단은 검증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마지막 파이널 라인이 기량입니다. 화술 네. 기량입니다. 다양한 상황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막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놓고 조선중앙방송의 정체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보겠네요. 굉장히 극소수가 뽑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TO라고 하죠. 자리가 날 때마다 뽑기 때문에 네. 정시 채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사는 좀 뭐 안 좋은 문화로도 많이 내부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 뭐 기수 이런 게 있어요. 네, 어째 몇 개야? 저희도 몇 개? 기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동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네. 점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방송원으로 최종적으로 아주 소수가 선발되면 뭐 북한의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국가 최고 수반이 비준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네, 문건 서류 상원 비준을 받아야 특히 조선중앙TV 방송원은 그렇게 선발합니다. 네. 야,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어려운 자리다라고 이 상황을 보면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원이 됐을 때 주영 씨,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네. 또 우리랑 아주 비슷하죠. YTN 라디오랑 하셨던 분인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국영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그 체제나 이념의 기준에서 선발을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낙하산처럼 약간 어떤 그런 특수한 관계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저희는 그러면요 아마 그 방송사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북한은 아직까지 법치국가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낙하산으로 또 들어간 분들이 실력도 근데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더 맞습니다. 네. 낙하산으로 들어왔는데 실력이 없으면 나가야 합니다. 면접이 좀 거기는 면접이 이렇게 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인지 아니면 막 우리 당의 사상에 대해서 말해보라 뭐 이런 분위기일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 상황이 너무 긴장된 상황이라 기억이 거의 지워진 것 같아요. 그냥 연필 물고 원고를 읽었던 기억은 너무 생생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막 이랬어라고 회고록처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에 공감이 네. 가고요. 자, 말투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네. 뭐 노래 부를 때 뭐 주체 창법. 그러니까 네. 북한의 지금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지도 이념이 이른바 주체 사상이라는 거였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공격적이면서도 약간 높게 부르는데 말투도 저희가 이제 북한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 종종 YTN 라디오나 YTN의 뉴스로 나올 때 들어보면 일상적이진 않아요. 저런 말투를 안에서 막 연습하고 배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일단 자녀를 방송원으로 보내고 싶은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조기 교육을 해요? 예, 이춘희 아나운서가 저희 롤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시죠? 굉장히 장수하시는.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조기 교육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북한 뉴스를 보고 따라하게 하고. 네, 맞습니다. 시험도 똑같이 치기 때문에 그걸 훈련을 해야 면접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연습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살짝 들려주셨을 때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이 복근에 힘을 주시고 그렇죠. 말썽이 확 바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순간 북한 방송이 나오나 했을 텐데 정말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대기실에서 면접 볼 때도 그렇고 방송을 앞두고도 그렇고 연필을 물고 그러니까 연필을 문다라는 거는 그만큼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장애를 주는 건데 네. 그렇게 연습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많이 해요. 그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냐 이런 것도 하고 경찰청 쇠창살이 쇠가 안 되네요.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자, 확실히 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밀리네요. 경찰청 죄송합니다. 자, 이런 건데 이런 발음 연습을 하는 것도 있나요? 북한 방송에서도? 네, 북한도 있습니다. 저 앞집 지붕의 콩깍지가 깐 콩깍지네, 안 깐 콩깍지냐. 저 앞집 지붕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콩깍지. 야, 와, 어렵다. 잘하십니다. 야, 마지막에 안 되네요. 네. 아, 이런 것도 그쪽에서 또 먹힐 수 있나요? 좀 약간 연습 스타일도 다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아무래도 좀 연습을 했는데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네. 발음을 씹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는 막 이렇게 혼내고 한 장 써 이렇게 해서 쓰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에는 생방송이 없습니다. 아나운서들은 생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들 녹음실에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녹음을 하면 되고요. 물론 혼은 그렇군요. 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녹음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방송원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북한의 방송원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1호 행사나 1호 공연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실수하면 큰일이니까요. 예, 1호는 김씨 그러니까요. 앞에서 하는 거기 저도 사실 때문에. 궁금했던 게 그거였었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뉴스라든지 소식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과 일정을 소개할 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네, 녹음실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무대에 나가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보통 무대에 사회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나운서들이 굉장한 긴장감이 있겠네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요. 말도 못하죠라고 그리고 말하면서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면 실수하고 목숨을 내놓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방송원이란 직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망의 대상인데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대한민국 방송도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사실 작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댓글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또 자, 거기는 최고 권력이 무섭고 여기는 댓글이 무섭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요새 이제 아나운서들의 활동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YTN에서도 잠시 기자로 스쳐갔던 전현무 씨 같은 경우 KBS 아나운서를 하다가 지금은 어린 친구들은 저 아저씨 개그맨이잖아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궁금해요. 거기도 딱 역할이 앞서도 아까 1호 행사나 음악회 이런 사회를 본다라고 했는데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직군만 충실해 이건지 좀 활동을 넓혀서 다른 걸 하는지 취재도 하고 막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아나운서는 일단 뉴스만 정확하게 읽어주는 역할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는 아나테이너 이런 역할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요즘 네. 북한의 방송 환경이 좀 변해서 현장에 나가서 생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그건 극소수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개방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그만큼 고생하면 처우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방송사를 많은 분들이 월급 많이 주지 않아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사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가요? 예. 북한은 어때요? 방송원 처우가 좋은가요? 방송원 처우는 간부급으로 노임을 일반 노동자의 2배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네.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쌀 1kg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월급이 얼마였던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네. 그것으로 한 달을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그럼요. 하지만 방송원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백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얘기는 또 좀 의아한데요? 북한의 모든 근로자들이 고난의 행군 이후에 직장에 도장만 찍고 네. 시장으로 나가서 자기 경제 활동을 하거든요. 장마당 경제 얘기가 있었죠. 네, 장마당 경제입니다. 그렇게 북한이 돌아가는데 당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방송원들은 전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감시와 통제는 물론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할 수가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집에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네요. 그 배급이라든지 주어진 체계로는 사실 생존도 힘들 만큼 상황이 팍팍하기 때문에 다들 별도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맞습니다. 못하게 해놨으니 그렇습니다. 집이 그걸 버틸 만큼 잘 살고 있어야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안도 어쨌든 물론 이제 국가기관이지만 북한은 방송국이잖아요. 네. 승진도 하고 CP도 있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실장도 있고 아나운서 실장도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체계가 있고 좀
말 그대로 직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기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지도운동지도 있고. 네. 예. 그러면 뭐 그런 직급 체계 말고도 이를테면 뭐 공훈 방송원, 뭐 인민 방송원, 인민방송원. 네. 공훈 배우, 공훈 가수 이럴 때 저희는 굉장히 잘은 몰라요. 네, 사회 취재가 명예직입니다. 그것이 아. 기술적으로 승진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1호 공연을 했는데 김 부장의 눈에 들었다던가 네. 칭찬을 받으면 아. 공훈 방송원의 타이틀을 답니다. 뭔가 이렇게 훈장 하나 딱 붙여주듯이. 맞습니다. 네. 아, 참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너무 방송하는 안 됐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요.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 좋아하고 방송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끼가 많은데 이렇게 눌러놓고 있나. 아, 이건 정말 제가 처음에 오셔서 그랬어요, 주영 씨. 아,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익숙하진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배경이 다 이해가 돼요. 좀 끼를 부리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방송 마칠 때 뭐 북한 방송 말투로 제가 흉내를 좀 내고 조선중앙방송 이렇게 끝낸다고 했는데 그 남쪽이나 저희 YTN 라디오만 해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YTN 뉴스 FM 이런 게 좀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그래요. 것이.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사회의 민주주의, 그 사회의 인권을 가늠할 때 언론이 자유롭냐라고 묻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과 북이 아직 정말 다른 부분이 많고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네, 북한에 넘어야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북한에서 오신 이웃들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요. 어떤 경로로든 다들 저희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더 많이 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인간의 소통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는 꺾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조선중앙방송의 방송원들을 옥죄어도 대중들은 다 듣고 인민들은 다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보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알 수 없는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북한 방송나라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오늘 주영 씨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의말 뉴스 배우려고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에 저희가 배워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하나씩 가져간 치즈 강물은 이쪽은 북쪽이겠구나. 대충대충 검덕무. 아무리 그래도 펌을 찾기 위해선 날 이기지 못하겠지. 쫄랑대긴. 누구라? 이건 반칙이야. 야옹아, 나무윤윤을 보고 방향 찾는 방법을 말해봐. 나무윤윤? 윤윤이 성근 쪽이 남쪽이고 저분 쪽이 북쪽이다. 안녕, 난 뽀로로야. 뽀로로 알지 뽀로로. 네, 이 뽀로로 1화 2화를 그 북한에서 했거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탈북해갖고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뽀로로가 완전 대박인 거야. 완전 세상에 그게.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이 음악 배경으로 제가 멘트를 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요. 쫄랑대다라는 이상한 대사도 들렸고요. 이 노래 뽀로로 모르시는 분 없죠? 하지만 이 뽀로로가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민족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여러 문화 속에서 평화와 공통점도 모색해 보고요. 또 오늘의 우리 이웃들, 북에서 온 이웃들도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열리지는 만화를 주제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 자리 저희가 함께 할 분 모시겠습니다. 북한에서 애니메이터로 활동도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활발히 여러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죠. 최성국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뽀로로 음악을 깔고 얘기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발랄해졌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오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그렇죠. 해보면. 네. 작가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북한에서 만화 영화를 제작하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웹툰 작가로
웹툰 작가로 한때 활동했는데 네. 뭐 거래하시는 분이 그냥 작가님 하셔가지고 네. 예, 지금도 뭐 계속 만화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네. 사실 대한민국 콘텐츠 특히 뭐 OTT에서 아주 유명한 것들은 웹툰에서 많이 왔잖아요. 네. 뭐 웹툰 작가 이런 호칭보다는 그냥 작가가 맞습니다. 시대의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이고요. 네. 최성국 작가님의 작품도 많이 찾아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흔히 말하는 426 제작소 이런 곳에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지금 요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웹툰 작가나 만화 관련 종사자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에요. 뭐 아주 셀럽처럼 사실 얼굴도 알려져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습니까? 아유, 그 힘든 거를 하겠다고 하시네. 이게 TV에 이렇게 예능 프로에 등장하는 웹툰 작가들만 보면 네. 와 나도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유, 저는 뒤에 그분의 고생을 네.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북한도 엄청 인기 있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인기 있는 이유는 북한에 뭐 자랑할 만한 상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진짜 유일하게 그 만화가 그 해외로 잘 팔려 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 공급이 좋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네. 전체주의니까 배급 사회잖아요. 배급 사회. 네네. 그러니까 배급을 흰쌀 배급을 줍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흰쌀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요. 예, 고난의 행군에 배급이 멈추지 않는 몇몇 직업이 있습니다. 뭐 방송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북한의 효자 산업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뭐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앞서 뽀로로도 잠깐 나왔는데 대단해요. 정말 전 세계 애니메이션에 북한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공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네. 맡겨 주는 대로 일을 하죠. 그래서 네. 뽀로로는 제가 10화 이상으로 한 거로 알고 있고 예. 예. 10회 이상이 있는 거죠. 네네. 예, 저 있을 때는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 많이 했어요. 결국은 뭐 앞서 손기술 얘기했지만 콘텐츠가 남이든 북이든 둘 다 잘한다라는 공통점으로 또 읽히는 부분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부끄럽게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뽀로로를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치면 확인된 것만 한 20편 정도가 10편 이상 같아요. 10편 이상. 예, 몇 편인지 정확히 몰라요. 갑자기 뽀로로 캐릭터 루피의 말투가 북한 말투로 들리고 네, 편견은 지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작가님도 거기 계실 때 작품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거죠. 그 캐릭터가 네네. 북한은 그 사실주의 극화체란 말이에요. 극화. 네. 사실주의란 말이에요. 그 신이 만든 나라라고 소위 김일성이 만든 나라니까 네네. 그 풍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극화체여서 제가 여기서 웹툰 그릴 때 혼났어요. 그 만화로 빨리빨리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뭔가 진짜 그림처럼. 예, 그 사실주의로 그 만화체를 그리다가 점점 가다 사실주의로 변했어요. 흔히 말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눈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예, 그거는 비현실적이니까 쉽지도. 네. 근데 이건 아주 극화. 어쨌거나 그런데 습관되고 내용도 이게 뽀로로가 딱 왔는데 그냥 동그랗다 말았단 말이에요. 뽀로로는 동글동글하고 낯설으셨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 기준에 네. 무슨 애국심도 없고 간첩 잡는 내용도 없고 뭐 동심이 깨지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뭐 노는 게 제일 좋대. 그게 네. 사회주의에선 전혀 맞지 않는. 노동해야지 놀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등하게 집단주의 다 같이 노동하는데 한쪽에서 노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만화라고 정말 흥미도 없었어요. 예. 와 그런데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더니 대박. 결국은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서 그 뽀로로 합작 애니메이션을 하셨던 분이나 또 다른 여러 세계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 접하면서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강조하는 콘텐츠랑은 전혀 다른 걸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좀 감시하거나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 납품하는데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혹시 일하시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다 감시하고 그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통제예요. 못 봅니다. 네. 예.
어린이들이 그래도 저희가 좀 젊은 세대에 이제 북한에서 오신 이주민들 초대해 보면 배추도사, 무도사를 보며 자랐다. 그 지금 최성국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배추고 무라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암암리에 보던 거지만 그런 얘기도 떠오릅니다.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북한 쓰레기를 수집하는 정치학자 한 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북한 상품에 영리한 너구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북한 애니메이션 세계도 사실 잘은 모르거든요. 물론 체제 선전용이 많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영리한 너구리는 유명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하죠. 엄청 네. 유명해요. 북한에서는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으니까. 웃픕니다. 네. 다른 만화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랫동안 하는 건 그런 것들이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영리한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나 상식 같은 걸 위주로 가르쳐요. 오프닝에 저희가 살짝 들려드렸죠. 뭐 나무태를 뭐 나무 연륜을 보고 그럼 쫄랑대지 마 이러길래 약간 말투가 다르긴 합니다만. 쫄랑대지 말라는 말이 이 남쪽이 없다는 거는 처음 알았네. 네,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철싹거리지 마. 뭔가 뭐라고 무슨. 그렇군요. 북한 어린이들도 국가에서 국영 기업인 이 만화 촬영소에서 제작된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디즈니 이런 건 그럼 전혀 볼 수가 없습니까? 저희는 많이 봤어요. 제작자는 봐요. 그러니까 아주 유일하게 호가 됐지. 봐야 그러니까. 사실은 참조가 되니까. 보고 그 감정. 그 디즈니 미국이 적이라고 하지만 그 15일에 한 번씩 기량 발표회를 해요. 그때 애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그 뭔가 그 컷을 분석해 가지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거예요. 근데 주입은 미국 타도를 계속 주입받고 있는데 발표는 미국 거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잘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아주 욕을 하면서 그 속에 배움이 있는 노하우로 아주 엄청난 기술을 이게 저기 테크닉은 뛰어난데 이놈의 막 이렇게 약간 가야 되는군요. 얘들이 막 아주 엄청 욕합니다. 욕하면서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어쨌든 애니메이션 실력이 상당하다는 건 놀라운데 아니 컴퓨터라든지 그 장비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텐데요. 심지어는 전력이 어려웠을 때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뭐 예전에 손으로 이른바 작화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후에는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출 수입도 잘 안 되는 물품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 컴퓨터와 기술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실력이 이제는 세계적에서 좀 떨어졌다. 조금 더 밀려나고 이렇게 있나요? 보고는 있지만 근데 뽀로로 할 때요. 그때 저한테 사진도 있는데 뽀로로 할 때 그때 펜티움 3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연출은 그게 뭐예요라고 할 펜티움 계열의 펜티움 3 CPU 1개가 그거 가지고 하드가 20개가 그거 가지고 3D 맥스를 돌리면서 뽀로로를 해냈는데 여기에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말도 안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되고 그래서 UPS라는 비상발전 건전지 방송국이니까요. 저희도 UPS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5분 10분 지원해주는 서버 컴퓨터에 그거 한 대 걸어놓고 정말 힘들게 그 뽀로로 그 첫 화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뽀로로가 정말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펜티엄이 뭐야 이러실 텐데요. 뭐 쿼드코어 이런 마당에 양쪽의 콘텐츠를 다 경험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두 가지 세계에 대한 경험의 장점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웹툰 작가나 만화가나 작가들은 북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시면서는 사실 뭔가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작가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슈퍼맨 하면서 놀더라고. 슈퍼맨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영웅을 가지고 슈퍼맨 하면 노는데 북한도 영웅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그게 김일성 장군 만세하면서 이렇게 자포가는 그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데서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확 떨어져요. 이렇게 빨간 만또라고 하나요? 그거 메고. 무슨 그런 캐릭터가 있나요? 그렇죠. 그 자포가는 만세하고 탁 떨어져서 빵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까지 내 애들이.
여기 오니까 여기 애들이 이렇게 조금 원독에서 슈퍼맨 하면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봤어요. 그거 보는 순간 생각나더라고. 아, 이 애들은 이렇게 따라하나? 그냥 쉽게 바라봅니다. 그냥 히어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북한에서는 그게 히어로지. 그러니까 김일성을 위해서 뭔가 영웅. 그러니까 사실 사회 곳곳에 자본주의 사회는 막 곳곳에 그 흔히 말하는 컨텐츠 스타들이 붙어 있는데 그 거리를 걸으면 곳곳에 사실은 김일성이죠. 예,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겠다라는 것도 떠오릅니다. 아, 만화가로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워낙에 희소하잖아요. 뭐 한국에서. 예, 예. 만화가로서 양쪽 사회를 다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포식자가 된 느낌. 이 주제는 내가 잘 알아. 네. 남북 통틀어서 저 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예, 이게 절대로 흉내를 못 내더라고. 아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장점과 이야기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예. 나만 알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세요. 래퍼도 그렇고요. 뭐.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만화가니까 네네. 이런 콘텐츠에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직원도 있고 아. 만화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네네. 예, 그래서 뭐 일본에도 보내고 뭐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한국 드라마, 한국 만화도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뭐 젊은 친구들이 암암리에 사실 본다고 하는데 그런 걸 만들 때 사실 좀 작가님께 자문을 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이렇게 가끔 자문 들어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들어와요. 제가 너무 예. 깊이 알려고. 그래서, 아니 그건 비밀도 아닌데.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뽀로로 얘기 아까 저희가 잠깐 했는데 예. 그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으셨습니까?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냥 빨리 일이니까 접고 얼른. 가서 쉬고 싶은 어떻게 애착이 네. 저 혼자 방송을 준비하면서 북극곰인 포비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상한 착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뽀로로가 남북 합작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북한의 기술자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뛰어난 것도 그렇고 남쪽의 웹툰이 지금 K 콘텐츠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끄는 진원지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북한 사회의 문을 열 수 있는 혹은 남과 북의 연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만화 혹은 뭐 웹툰 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런 얘기도 사실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 남북 만화 전쟁. 네. 그 1화는 우리가 올리면 네. 2화는 북한이 올리는 거야. 아 릴레이 네. 연재. 아이고 좀 뜨겁겠는데요. 엄청 네. 그 시나리오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네네. 그냥 일주일 올라온 거 보고 그 자리에서 시나리오 써야 되는데 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뭔가가 연재가 시작되면 경평 축구하듯이 뭐 남과 북이 오가면서 뭔가를 하는 듯이 하면은 전 세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말 만화 같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에서 한 번이라도 시도가 되면 새로운 이야기의 통로라든지 남과 북이 서로를 조금 더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중국에서 원래 하면 되는데 네. 외국에서 해야 돼. 외국에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좀 고급진 얘기로 가고 있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만화를 제작해서 북한에도 보내봤어요. 네. 근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체제를 욕하고 수령을 욕하고 절대 이렇게 안 하고 네네.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된다. 현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현실이 아닌 만화를 이용하는 소통, 인권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신네들이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게 죄가 아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네. 걸. 당연한 이야기를 또 당연히 하지 않다라고 사실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최성국 작가의 이야기 좀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니까 좀 아쉽긴 한데요. 네. 그래도 뽀로로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뽀통령을 아니 만들게 탄생시키신 잠깐 참여. 동심을 혹시 파괴했을까 약간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작가님 활동 응원 드리고요. 또 이거야 원에서도 한번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과 북 모두를 그려낸 만화가 최성국과 함께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 만화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반공, 전쟁, 북한 여러 얘기가 많은데요.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니 아이들에게 조금 맞지 않는 장면도 있고, 하지만 북한을 적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건네야 했던 메시지는 아니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리 장군을 보던 어린이들은 어느새 아이를 키우며 뽀로로를 보는데요. 그것도 남과 북이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좀 모순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어쩌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만화처럼 남과 북이 가까워질 순 없을까요?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꿈꾸는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